그래서 이 두 가지를 2023년에 하시면 조금 더 불안감도 해소되고 유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새해에 뭘 하고 싶으신가요? 뭐 신년사 해달라니까 뭐 간단하게 뭐 해봅시다. 다이어트, 다니엘이랑 술 먹기? 아 그거 좀 비싼데? 작가 데뷔, 영어 공부, 북클럽 숙제하기. 숙제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을까? 알랭드 보통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존재 자체로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그런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회 인정과 이런 걸 바라다 보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옛날에 18세기 이전의 귀족시대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천부인권 사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급이 그냥 다르기 때문에 중거집단, 비교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계급끼리만 비교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천부인권, 하늘에서 내려준 인간의 권리,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 저렇게 귀한 사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가 듣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어 보이지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100억, 200억 자산가를 보고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회적인 계급은 지금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냥 계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하고만 비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이 사실 변할 수도 있었음을 알 때 불안해요. 월에 200을 버는 사람인데 나도 저렇게 했으면 월에 1000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 사람은 불안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지금의 내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2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뉴스레터나 뭐 팬딩에서 보내드리는 멤버십 글이나 이런 거에서 좀 보내드린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이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창작자로서의 페르소나를 꼭 가져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창작하는 활동. 내가 뭔가를 꼭 창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는 게 아니라도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춤을 추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뭔가 0에서 1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뭔가를 창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조적 활동은요, 건조할 수 있는 현대인의 삶을 굉장히 유려하고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아세요?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들도요, 행복도가 꽤나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작 활동 자체가 인간의 행복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문학적으로도 이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창조 행위는요, 신화적으로 세상에 본인이 작은 영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굉장히 멋있고 숭고한 행위인 동시에 신이 가진 고유의 능력을 위임받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건 잠깐이나마 신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소유물인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 사회의 따뜻함과 음식의 풍미를 가져다 줬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적인 행위를 하면서 세상에 공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작을 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의 일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 공헌감, 이게 굉장히 격렬한 정신 역동입니다. 이걸 느껴봐야 되죠. 창작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 대규모 그 증기기관의 작은 톱니바퀴로 굴러가는 그런 느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이 기차, 이 증기기관은 계속 앞으로 잘 나아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없어져도 이 회사는 너무 잘 굴러갈 것 같은 거야. 톱니바퀴라는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중요한 톱니바퀴가 아닌 것 같은 거지. 그게 굉장히 슬프고 우리한테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안감을 어디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냐 하면 창작 활동이에요. 이 창작 활동을 하면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창작 활동을 하면서 나만의 증기기관을 만들어 봐야 돼요. 아주 작은 기차라도. 뭐 SNS가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좀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령 같은 존재일지는 몰라도 창작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SNS가 없었을 때는 내가 뭘 만들어도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줘봤자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뭔가를 쓰고 만들었을 때 당장 한 명이라도 보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 이거를 만들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작자가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영웅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신의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많아진다.
자,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취미생활이나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가벼운 것도 좋아요. 지금 당장에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등산 같은 취미를 많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하나만. 등산 같은 취미를 하나 만들어라.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저는 사실 뭐 딱히 그렇게 잘난 부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잘난 부분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강점이 하나 있다면 반복된 삶에 실증 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MBTI보다 더 인정받는 성격 분석 모델이 있거든요. 이제 빅5 모델이라고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 외향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공의 주요 척도가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성실성이에요. 어떤 것을 하든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뭘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요, 반복된 삶에 실증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실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그나마 제가 가진 강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삶이란 건요, 특별함보다는 반복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회적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복도에 이 성실성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압두라리 3세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무기력을 어떻게 해소하냐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등산 같은 걸 한다. 꼭 내가 등산을 하라는 게 아니야. 등산 같은 거. 근데 등산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작부터 가기가 귀찮아. 올라갈 때 힘들어. 그리고 정상에 가면 기분이 좋아. 마지막에 산에 내려와서 하산 뒤에 먹는 해장국과 감자전은 맛있어.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언제부턴가 매일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냥 반복. 그냥 일어나자마자 괜찮은 음악을 틀고 2시간 정도 업무적으로 써야 될 글을 쓰고요. 헬스장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전 운동을 가고 출근해서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조금 일찍 집에 온 날에는 또 와서 밖에서 가벼운 조깅을 하고 샤워를 하고요. 얼음컵에 이렇게 맥주 같은 걸 담아가지고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개그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잡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요 대칭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제일 밑부분에는 오늘 반드시 해야 되고 지루한 일들로 가득하죠. 오전에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최하단부. 이게 등산으로 따지면 떠날 채비와 입산이죠.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즐거운 일이 생겨요. 내키지는 않지만 오전에 해야 할 일을 끝냈거든. 그래서 저는 오전에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떠날 채비와 입산이 원래 제일 힘든 거거든. 처음엔 지루했지만 재밌는 일들이 쌓이고 마지막에는 가장 즐겁고 유의적인 걸로 마무리를 하죠. 자기 전에는. 이게 뭐냐면 하산 후에 먹는 해장국과 감자전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죠. 매일매일. 자기 전에 마지막 1시간의 기쁨을 드라마틱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 16시간에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일을 버티는 겁니다. 매일매일. 인간의 욕구를 분석할 때는 그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어느 정도 들어맞겠지만 인간의 발달 방식의 관점에서 완전 거꾸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 뭐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 거를 충족하고 그 다음 거 충족하고 그 다음 거 충족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욕구의 관점일 뿐이지 인간이 발달하려면요 거꾸로 해요. 오히려 이게 충족이 되어야지 생존 번식에 도움이 돼요. 진짜로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찰나의 생리적인 욕구,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느끼기 위해서 이 지루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버텨낸다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이 비로소 발달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인간은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16시간 이런 것만 충족을 하고 마지막 1시간 이럴 때 발전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발전하려면 나머지 16시간, 가장 긴 16시간은 이런 걸로 채워야 되고 마지막 1시간 이거 채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버텨낸 대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마지막 찰나의 이 본능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루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만족감은요 등산을 해본 사람만 압니다. 등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웃도어 가격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싸고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매주 어디에 홀린 듯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발전하는 그 삶의 여정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삶의 발달 과정을 등산 한두 시간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그렇게 홀린 듯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3류 에로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등산의 목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단순 뭐 섹스, 성애적 목적으로 등산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과 닮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산에 오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2023년에 하시면 조금 더 불안감도 해소되고 유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이거 키워드를 뭐 준비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막 말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가지고 뭐 좀 두서가 없는데 편집을 잘 해야겠다.